안녕하십니까. 노친구입니다. 저는 경기 남부 한 시골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한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이 채널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짓거려서 저장해 놓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럼 오늘의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처음 영상에서 얘기했던 의료 이슈에 대해서 이어서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자꾸 의대 증원 얘기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많은 의사분들이 그만두는 거를 의대 증원 때문에 그만둔다 막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의사가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의사들 기다리느라고 또는 좀 아프신, 좀 나이 지긋하신 연배 있으신 분들, 좀 중증 질환, 암 같은 거, 한번 또 진료받고, 또 다음 진료 예약하고, 또 다음 수술 예약받고 한 동안 몇 달씩 걸리는데, 의사들 늘어나면 되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왜 그거를 의사들은 반대를 하지? 자기들끼리 경쟁해야 돼서 몸값 낮아지니까 반대하는 거 아닌가? 의사들 굉장히 이기적이네? 실제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정말, 저는 진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를 저는 진짜 땡전 한 푼 안 받아도 좋으니까 진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해요. 이게 의대 증원은 당연히 막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는 첫 영상에서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의사분들이 그만두는 거는 의대 증원이 나오기 전부터 그만두려는 조짐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언론에서는 의대 증원 하나만 초점을 맞추고서 그것 때문에 의사들이 그만둔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의사분들이 그만두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의대 증원이랑 상관없이 내가 일하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오히려 돈을 못 벌어요.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생소하고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이런 얘기 하실 분들 계실 텐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사를 보고 싶을 때 언제 의사를 찾죠? 몸이 아플 때잖아요. 이게 이제 그게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서 찾는 진료 과목의 의사분들이 바뀌는 거고, 정말 아픈 데가 없는데 의사를 찾는 경우는 사실 대부분 부유층이 아니면 잘 없죠. 안 아픈데 의사를 찾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아픈데 의사를 찾는 경우는 뭐겠습니까? 성형, 피부, 미용, 이런 쪽이죠. 물론 이제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의사분들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어디서든 필요한 일을,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다만 그런 사회적인 인프라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는 아프거나 죽어갈 때가 그걸 치료해줄 의사가 필요한 거니까. 이게 그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예전에는 괜찮게 벌으셨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예전만큼 점점 못 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첫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의사분들이 하는 진료는 자기 맘대로 그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가격을. 근데 그게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면서 동시에 내가 치료하기 위해서 썼던 약, 주사, 또는 기타 기자재, 그리고 의사가 아닌 내 진료 행위를 도와줄 기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이제 원무과 직원들 등등 비용이 계속 상승은 하는데
의사로서의 내 인건비는 차치하고 내가 이런 기타 부대 비용을 썼던 만큼 커버할 만큼의 그런 의료 수가 비용이 보장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적자만 늘어나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선의가 가득히 있고 내가 아무리 그냥 정말 어렵고 내가 그냥 평범한 일반 직장인만큼의 소득밖에 못 벌어도 이게 유지가 되면 이 일을 하겠다는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진료 행위를 하면 할수록 적자만 보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어떤 사명감을 떠나서 도저히 현실적으로 유지가 안 돼서 그런 진료 행위를 접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평생 의사를 해왔으니까 자기가 했던 과를 접는 거지 뭐 이제 뭐 다른 과, 막 처음 얘기했던 미용, 뭐 성형 이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는 뭐 다른 뭐 페이닥터 뭐 이런 쪽으로 빠지거나.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의사들이 그만두는 큰 이유 두 가지 중 하나, 나머지가 이게 지금부터 얘기할 진짜 중요한 그만두는 이유인데, 대한민국은 의사분들이 진료 행위를 하면서 벌어지는 어떤 악영향에 대해서 그 국가 법과 제도 측면에서 굉장한 불이익을 겪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의사는 정말 그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고도로 훈련된 환자를 치료하는데 최적화된 인력이지만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죽음을 지연시키거나 정말 가까스로 살려놓을 수 있지만 정말 뭐 진짜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신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뭐 특히 이제 이런 경우는 외상이 많죠. 상해, 다친 거. 뭐 병원에 어찌어찌 실려왔어요. 구급대원이 어떻게든 숨은 붙여서 실려와서 왔는데 뭐 이제 상반신, 하반신이 분리되어 있다거나 뭐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막 몸에 있는 혈액의 4분의 1이 이미 소실됐어. 뭐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뭐 4분의 1인가 3분의 1의 혈액이 소실되면 되게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뭐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아무튼 예를 든 거예요. 이런 경우 막 병원에 들어왔어도 의사가 살리는 거는 정말 힘들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까? 아, 의사가 어떻게 이런 정말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를 받았는데 살리지 못했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통상적인 상식으로는 그래 뭐 의사가 신도 아닌데 어쩔 수 없지. 저 환자가 그렇게 크게 안 다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아쉽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법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이게 응급실 문턱을 일단 넘어서 접수를 받잖아요. 그럼 그 환자가 죽으면 그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일단 사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가 고소를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고소를 하게 되면은 법원까지 가서 거의 뭐 제가 얘기했던 경우 같은 경우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높지만 일단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절차는 거의 무조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환자 유가족이 고소를 할 경우. 그리고 실제로 의사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죽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유가족한테 소송을 받아서 막 몇 억씩 뱉어낸 경우도 많아요. 이게 실제로 법원까지 판결이 가가지고 이런 징역형을 살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거나 뭐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자신의 그 의술을 통해서 뭐
환자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뭐 좀 약간 성적인 뭐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닌 이상 정말 순수하게 자기 의료 행위를 진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게 환자를 회복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것만으로 이 금고형이나 이런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극히 드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환자한테 민사상으로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되는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 같아도 의사 안 할 것 같아요. 의사가 아무리 잘 번다고 해도 아까 앞서 얘기했던 첫 번째 이유처럼 적자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 일반 직장인보다 어떻게든 좀 잘 해가지고 자기가 정말 똥 빠지게 진짜 막 겁나게 고생해가지고 좆뱅이 쳐가지고 막 1년에 1억씩 벌었다고 쳐요. 막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면서 뭐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해가지고 1년에 1억 버는 걸 가지고서 뭐 그거 가지고도 뭐 의사들은 기득권이다, 진짜 돈 오지게 잘 버네, 뭐 이런 말 하실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웬만한 사람들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면은 1억은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7, 8천은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건 둘째 치고. 근데 그렇게까지 1년에 1억씩 벌면 뭐 하냐고요. 그런, 내가 환자 하나 잘 못 살렸다고 해가지고 막 7억, 8억, 막 10억씩 뱉어내야 되면은 이거 뭐 버텨내겠습니까? 그래요. 나는 정말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겠다는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입각해가지고 내가 그 짓꼴이 되더라도 나는 막 그냥 그 짓꼴로 늙어 죽더라도 환자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 일에 매진을 다하겠다는 사상무장을 하는 의사들이 한 트럭이라고 쳐봐요. 근데 세상이 안 그렇잖아요. 나는 그런 사상으로 무장했는데 환자들은 역으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그냥 와서 고소해버리고 돈 내놓으라 그러고, 그러면은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 일을 할 맛이 나겠어요?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즉석에서 얘기하느라고 구체적 사례들은 누군가 저한테 반박 차원으로서 야, 그런 사례가 어딨냐 라고 혹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런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때는 제가 자료조사를 상세하게 첨부해가지고 얼마든지 다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검색하시면은 진짜 수두룩 빽빽해요. 이런 불합리한 경우, 말도 안 되는 경우. 의사는 FM대로 받은 대로 교육받은 대로 진료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환자를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이제 뭐 식물인간에 준하는 큰 안 좋은 결과를 안 좋은 결과를 내게 만들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사법적 리스크 또는 그 말도 안 되는 금전적 배상을 토해내야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뭐 외국이 안 그런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안 그래야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외국이 안 그런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안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맞기 때문에 그 의사의 진료 행위에 대해서 불필요한 사법적 리스크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게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런 이 두 가지 이유로 많은 의사분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고 계십니다. 그게 먼저예요. 의대 증원은 뭐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의사들이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그 얘기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꼭 어디서 이렇게 자꾸 그 히포크라테스 무새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그래도 의사들은 현장을 지키고 환자들을 진료해주고 환자들의 생명을 보살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정말 그런 얘기하는 분들한테 양심이 있냐고 되묻고 싶어요. 이 희생이라는 것은 그 우리나라 단어에는 희생이라는 단어 두 개가 있지만 이 영어로는 sacrifice와 victim이라는 두 가지, 우리나라로는 희생으로 두 가지 같이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는 두 가지 의미가 전혀 다른 단어가 있어요. sacrifice, victim. 우리가 그 희생되었다, 뭐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죽음을 맞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희생자라고 하죠. 이런 걸 영어 단어로 빅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냥 자기 스스로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안녕을 위해서 자기 뭐 금전적인 뭐 손해를 감수하거나 아니면 안전이나 아니면 심지어 뭐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희생한다는 말을 쓰죠. 이런 자기 자신을 바쳐서 타인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 영어 단어로서는 이게 이제 sacrifice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기가 스스로 남이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본인의 의지로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그 뭐 목숨이든 아니면 금전적 이득이든 뭐든 자신의 몫을 내려놓고서 행동에 나서는 사람들을 우리는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아니, 존경을 해야 하죠. 그게 맞는 거니까. 그런 희생자들을 우리는 존중을 하고 존경을 하고 있죠. 근데 남들은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한테 우리를 위해서 네가 희생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못된 사람들 아닙니까? 의사들은 자신들이 너무나도 뭐 금전적이든 아니면 신변의 어떤 처우든 간에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떠나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의료 현장을 안 떠나고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희생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런 떠나간 의사를 비난하는 사람도 지금 의료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참 의사라고 하잖아요. 왜 참 의사라고 해요? 여러분들 아는 거지. 이런 불합리한 환경에서도 그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는 거는 자기 희생적이라는 걸 아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있는 의사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자기 직장에서 그냥 자기 일이고 자기 돈 버는 거니까 자기 의료 직장 의사 현장 지키고 있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 그 의료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참 의사라면 떠나는 사람들도 비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짜 의사인 게 아니라 그냥 지극히 더 이상 자신의 희생을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떠나는 거니까. 남한테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것만큼 정말 무섭고 비열한 그런 행동이 없습니다. 남이 희생을 해주면 그거를 굉장히 감사해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과 리스펙을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희생을 안 해줬다고 해서 비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만큼 정말 무섭고 정말 악질적인 행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여기저기 망가져가고 있다는 신호가 들려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 건데,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껏 기꺼이 자기가 세상에 내놓은 가치에 비해서 되돌아 받는 대우가 형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에서 희생을 해왔던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대한민국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라는 직종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의사들 고액 연봉 받고 다들 외제차 고급차 타고 잘 나가고 잘 사는데 뭘 자기 희생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 계시겠죠? 여러분 정말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돈 얼마 씁니까? 동네 병원 가면은 비급여 항목 아니면은 비싸봐야 뭐 한 돈 2만원 3만원 쓸 거 아니에요. 그 이상 넘어가는 금액은 다 비급여 항목이고 그거 다 어차피 실손 의료보험에서 나가잖아요. 그 돈 내고 그런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좀 이해를 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좀 그 의사분들이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좀 더 한번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또 좀 약간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좀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